말씀해주신 그런 핵심 광물들이 6종이거나 또 그 이상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 하는 걸 봤으니까 자기들도 이거를 무기 삼아서 내가 흔들면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에 관련해서 이렇게 광물 쓰임새가 많아질 거는 당연한 주지의 사실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산이나 가격이나 직접 국가에서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 통제하려고 하죠. 첨단 광물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이 강경 입장을 발표했죠. 중국은 원료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미국을 압박했는데요. nacionalizar el litio para que no lo puedan explotar. 이제 진짜 광물 시대예요. 광물 시대. 그럼 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뭐 멕시코가 뭐를 막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는 뭐 어디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전 세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게 이 와중인데 예. 딱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어떤 계기가 그럼 있나요? 사실 이렇게 광물 자원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독점이었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 한 나라에 막히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는 기본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광물은 처음에 가서 탐사 개발하는 데부터 실제로 생산하는 데까지 평균 한 16.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실제로 생산을 하더라도 어떤 채광 과정에서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현재는 어떤 특정 국가가 이렇게 핵심 광물 생산을 독과점하는 구조가 돼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제 하에서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미중 갈등이 발생하죠. 네. 근데 미중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측에서 반도체 기술 같은 그렇죠. 어떤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그들의 자원을 갖고 무기화하는 거죠. 그걸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중의 갈등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를 해요. 안 들어봤어요. 팔찌를 작용하시면 두통이 사라지고 어깨가 무거운 게 없어집니다. 하는 그 게르마늄 팔찌 그거예요. 게르마늄도 보이스피싱을. 네. 장판, 옥장판. 예, 옥장판. 게르마늄 옷장판, 예. 팔찌. 예. 게르마늄 온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있어요. 저거는 좀 있나 사우나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나? 사우나. 집에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 계신데. 그래도 땅에는 없고요. 예. 아, 그게 다예요? 아쉽죠. 어. 근데 어쨌든 게르마늄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광섬유 통신이라든지 어떤 투시경, 그다음에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뭐 이런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갈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입니다. 근데 중국이 갈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한 98%, 예,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독과점 구조죠. 전 세계 그러네요. 실제로 이후에 갈륨 가격이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광물 자원 가격이 우리는 굉장히 느릴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가끔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긴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을 먹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러면 다 안 주겠어 하면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다 먹- 그죠. 실제로 그 웨이정거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죠. 우리로 치면 차관인데 중국의 반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추가적인 광물 통제 조치가 가능함을 내비치죠. 근데 사실 유럽이 2011년도부터 핵심 원자재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온 리스트가 한 51종 됩니다. 그중에 중국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33종이나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략 자원의 한 65%가량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기술로 계속 통제를 하겠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자원 무기화로 대응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국이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네. 이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당연히 대응을 하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중국 내에서도 네. 이렇게 이거를 막 이렇게 쉽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출 제한을 하니까 8월 달에 수출량이 빵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 내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면 저쪽도 피해를 보지만 이쪽도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요즘에는- 이게 뭔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광물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 이거 그냥 불변인 거죠? 네, 이거는 불변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거에 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히토류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우리가 첨단 산업에도 중요하지만 히토류는 방위 산업에도 들어갑니다. 네, 무기 만드는 비행기 한 대 만들 때 한 500kg의 히토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안 팔잖아요. 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산업이니까. 미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겁니다. 비행기를 못 만드니까.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히토류 산업에 투자를 하는 부서가 에너지부가 아니고 국방부예요. 와. 네, 국방부가 투자를 해서 국방부가. 히토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귀한 광물들이 중국에만 있을 건 아니고 그 그쵸. 근처에 무슨 뭐 산맥이 이어져 있으면 그러니까요. 다른 데 대체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 나라에 주목을 합니다. 이 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 그 근처 어디일까요? 뭐, 중국 옆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라오스, 베트남 이쪽인데. 네,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히토류 매장량의 1등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2등 국가가 땅이 크니까. 베트남입니다. 많이 있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베트남을 방문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맺어요. 굉장히 외교 관계를 격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급망 이전, 뭐 반도체 산업 공조 강화 같은 네.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히토류 자원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어떤 계획, 의지 그거를 나타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랑 다 두루두루 잘 지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드네요. 척지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그렇게 꼭 뭐 미국 쪽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주권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금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됐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야 너 이리 와 우리랑 이거 맺어 이러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노 한답니까? 지금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아니 뭘 믿고 노를 합니까? 큰일 날라고. 그만큼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그 우리가. 영향력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거죠. 배짱 있게 말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없어서 몰랐어. 처음에 미국이 다 모여서 합시다 할 때만 해도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짧은 사이에 1, 2년 사이에 서방 세계 내에서도 경제 분력간 서로 막 뛰쳐나가고요. 자원 보유국 중에서도 리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니켈 가진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각자 자기 살 길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아 팔라고.